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그랑블루 페타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 주에 걸쳐서 하는 강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절반이 절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은 계속 데일리만 가지고 연습을 하셨다면 오늘은 다양한 배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시는 숙제는요. 다양한 배열법을 가지고 매일 다른 배열법을 활용해서 질문하시고 리딩하는 그런 숙제가 이제 나갈 거거든요. 기왕이면 수강하는 그 동안에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하셔야 나중에 종강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예, 숙제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은 졸업하실 때쯤에는 거의 완벽하게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카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불카드랑 관련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반려견의 일상 행동에 관련된 내용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숙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 배열법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도 배열법을 활용해서 또 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단톡방에서 제가 숙제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숙제를 보시면 안에 그 데일리뿐 아니라 제가 다양한 배열법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습 차원에서 미리 좀 보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렸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미리 제가 복선을 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배열법을 배우고 나면 '아, 그때 그게 이런 거였었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열법을 저희가 일 주일마다 한 번씩 수업을 하니까 그 주말 빼고 월, 화, 수, 목, 금 5일 내내 다른 배열법을 쓰려면 최소 오늘 5개 이상의 배열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배열법 5개 이상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활용하셔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하나만 쓰지 마시고 매일 다른 배열법 써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원소 중에서 지난번에는 불, 오늘은 물카드를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원소 적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원소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자, 불원소에 속하는 10장의 카드들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불카드는 이런 특성이 있었죠. 성취욕, 야심, 명예욕, 목표, 지향적, 추진력, 의지, 성급함, 공격성, 지배욕, 열망, 도전정신, 개척, 열정적, 적극적, 요런 이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반려견의 기본 욕구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공격성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상 행동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물 원소의 카드들인데요. 물 원소는 이런 특성이 있었죠. 감정적인 만족, 몽상, 예술성, 촉, 직감, 감정, 무의식 발달, 평안함, 안정, 요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오늘 반려견의 감정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흑원소는요, 요런 카드들이 있는데요. 자, 요런 키워드가 있었죠. 흑원소 안에는 물질과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실리, 실용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조직화, 견고함, 한계, 뭐 요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텐데요. 펫 보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먹이 관련된 내용, 건강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기원소는 요런 의미가 있었죠. 이상주의, 지적인 공유, 공감, 전파, 다양성 추구, 사교성, 지식, 이성적, 정보 전달, 소통, 호기심.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반려동물들 키우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간 이후에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펜로스 증후군에 관련된 내용과 이별 준비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공기원소 할 때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상 행동부터 먼저 보시죠. 개의 일상 행동 표현인데요. 요 자료는 그 유튜브에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라는 곳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아, 저게 어떤 의미구나 하고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럴 때도 하고 저럴 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빤히 쳐다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 또는 처음 보는 강아지한테 빤히 쳐다보고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건요, 경계하거나 도전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면 그 말은 친밀한 대상이라는 소리겠죠. 관심, 호감,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동이지만 누구한테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이나 입 또는 입술을 핥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면 아우 이러면서 막 싫어하시는 분들, 막 대놓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종, 사랑, 부모 같은 존재에 대한 존경, 애정의 표현으로 사실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 아우 더러워 막 이러면서 닦고 이러면 상처받겠죠. 예, 그래서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를 수직으로 곧게 세우고 가슴을 쫙 편다. 이런 행동을 할 때는요, 상대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을 드러낼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넣고 상체를 숙이고 시선을 회피하는, 우리 로또가 당첨이랑 싸우다가 이제 혹시나 둘이 싸우다가 물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싸움 말리고 야단치면, 물론 현장에서 바로 딱 싸우는 그 현장에서 말릴 때 그때만 야단치는 게 통해요. 만약에 뒤늦게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 녀석들이 둘이 한판 붙어서 벌써 막 당첨이 귀에서 피나고 있고 막 그 상황에서 야단을 치면 내가 왜 혼나는 거지? 하고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야단을 칠 때는요, 딱 그 현장에서 바로 야단을 쳐야지, 몇 분만 지나도 내가 왜 혼나는 거지? 이 아이들은 내가 했던 그 행동과 야단 듣는 걸 연결을 못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야단 치지 않고요. 그 잘못된 행동을 내가 현장에서 바로 직시한 그 경우, 그때만, 이것 때문에 내가 혼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딱 그때만 통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꼬리를 말아놓고 시선을 회피한다는 건 싸우고 싶지 않다, 너에게 복종한다, 네가 이 구역의 우두머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제 로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꼬리 말아놓고 시선 회피하면서 이렇게 야단 맞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또 개들마다 성격이 달라서 당첨이 같은 경우에는요, 되려 이제 싸우다가 로또가 그러고 가면 로또를 쫓아가면서 막 머리로 막 들이밀면서 더 해봐, 더 해봐, 약간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들마다 진짜 성격도 천차만별이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몸을 긁을 때, 자, 요것도 나뉘는데요. 편안한 상태에서 긁는 건 그냥 습관이거나 아니면 진짜 가려워서 긁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낯선 상대 앞에서 갑자기 몸을 긁는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쟤 때문에 무서워서 딴짓하거나 이제 고를 때 이렇게 긁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긴장 등에서 스스로 벗어나 보려는 의도로, 내가 현재 긴장 상태로 마음이 불편하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나 너 무서우니까 이제 오지 마 하고 이제 그런 걸 긁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코를 날름날름 핥는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단순히 이제 마른 코를 적시는 행위인데, 코가 젖어 있어야 냄새를 더 민감하게 잘 맡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낯선 환경에서 긴장될 때, 그럴 때도 만약에 콜을 하려다. 그건 이제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행위. 아, 나 지금 너무 불안한데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에 되는 거죠. 우리도 왜 사람도요, 좀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팔짱을 끼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금방 지나갈 거야. 약간 그런 의미로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배를 드러내고 눕는다. 신뢰하며 상의 서열로 존중하는 의미가 되고요. 나 공격할 뜻이 없으니까 같이 놀아요. 이렇게 배를 보여준다는 건 가장 약한 부위를 다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는데요. 요건 그 굉장히 청각이 예민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청력으로 소리를 들었거나, 저희는 못 들었지만 이 강아지들 귀에는 들렸을 수 있으니까요. 주변부 시야를 활용하기 위해서 갸우뚱 이렇게, 혹은 사람이 말한 다음에 갸우뚱한다면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되게 귀엽죠.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다음에 무슨 말 하려나 이렇게 기다리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품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편안한 상태라면 그냥 졸려가지고 하품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혀 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품을 한다? 그럴 때는 긴장하거나 낯선 상황일 때, 그럴 때 불안, 스트레스를 그렇게 하품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긴장되니까 거리를 좀 두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몸을 사방으로 크게 턴다면 이건 몸에 묻은 걸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기 위한 그런 행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자세도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상체를 낮추고 엉덩이를 높이 들며 꼬리를 격렬하게 흔드는, 혹은 점프하기도 하고요. 왜 이러냐면 놀아줘 놀아줘 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원할 때 플레이바우 자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늑대처럼 하울링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 소방차가 지나갈 때 내는 그 사이렌 소리가 이 하울링하고 굉장히 파장하고 주파수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었어도 멀리서 나는 그 소방차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동네의 다른 강아지 울음소리에 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건데요. 어린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한테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면서 으르렁거리는 건 우리 같이 놀자 하고 말하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낯선 상황에서 으르렁거린다면 그거는 경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가오면 공격하겠다는 그 경고의 의미.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물림의 단계를 배웠잖아요. 물림 앞에 단계가 으르렁거렸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강아지의 언어는요, 맥락이 진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방금도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이 다 나왔잖아요. 이럴 때도 이 행동을 하고 저럴 때도 이 행동을 하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도 흥분하고 나쁠 때도 흥분하니까 뭐야,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 자체의 특성을 좀 잘 알고, 그래서 설채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개는 개다. 어떤 의미냐면 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개의 특성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볼 게 아니라 그 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개의 특성에 맞도록 그 아이들을 보고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페타로를 가지고 리딩을 하시다 보면 이 페타로도 리딩할 때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한 장 뽑았을 때는 몰라도 예를 들어 여러 장을 뽑는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알려드릴 다양한 배열법을 적용시켜서 보시게 되면요. 주변에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리딩을 좀 맥락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